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 잘 끝나고 있었다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고. 2850 가기가 좀 힘든가 봐요. 아, 좋아하는 것 저런 거 같다. 웃지? 아, 민트 마스크 뭡니까? 네, 제가 사실 피부과에 다녀와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너무 빨개서 오늘 하루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네. 이제 주식 차원에서 네. 뭔가를 이제 시술을 받아본 거죠. 맞아요. 네, 왜냐면 피부 시장이 관리를. 파라니까 제 KBT. 얼굴이라도 빨개지자. 빨개지자 살신성인. 네, 살신성인. 아하, 본인 몸을 내던져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민트는 인버스여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시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임준철님께서 민준아 웃음 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웃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진짜? 인사 자꾸 입꼬리가 없는 아 것 진짜 같은데. 삭발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약속하면서 네. 무언가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네. 더 좋은 공약과 약속과 오늘 얼굴 되게 빛이 난다. 욕은 하지 마세요 채팅창 여러분. 욕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어쨌든 오르는 시장이 있으면 내리는 시장이 있고 그렇죠. 내리는 시장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구본식 형님께서 와 계좌 박살나가지고 상반기 수익 다 날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억가당하고 있는지 네.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72% 마이너스, 장중에는 마이너스 1.1%, 1.2%까지도 내려갔었지만 그래도 쭉 끌어올렸어요, 그래도. 조금은 끌어올리면서 네. 20포인트 정도 하락한 2787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 코스닥은 아까 방어 잘하더니만 또 떨어지네. 0.6%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51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인기 검색 종목 봐도 GS 글로벌, GS 뭐 그리드 위즈 네.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역시 이제 테마성 그리고 가볍고 뭔가 이슈를 타는 종목들만 조금 움직이죠.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코멘트를 짧게만 들어본다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미국의 그 영향 오늘 이제 오픈이 좀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그거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좀 일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생각보다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선물도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개미 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저의 희망 회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서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좀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좀 뜯어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 실적 전망치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흐름이 데이터상으로 좋았던 쪽은 수급 들어오면서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확실히 넘버가 나오는 쪽은 강하다. 넘버가 나온 쪽은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가 혹시나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변압기처럼. 그렇죠. 변압기. 변압기가 사실 수출 데이터로 보면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정책발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뭐 워낙 산업이 좋으니까 뭐 전력에 대한 부분이 줄었던 거는 뭐 맞고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서 변압기도 좀 이제 보긴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만 어쨌든 좀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좋은 산업군은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오늘 하루 떨어지연정 뭐 내일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에 다시 올라가지고 또 슝 하고 올라가주면 다시 고가 갱신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조금 더 하루 이틀만 보지 마시고 네. 뭐 일주일 한 달 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Y님께서 오늘도 희망회로인가요? 언제쯤 실질적으로 오라고 좋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니 2년 4개월 만에 지금 2800선 뚫어가지고 뚫었는데, 시국가를 돌았는데 아니 오를 거 올랐다 그러지고 억울하네. 그리고 별이님께서도 네. 진행자들 좀 전문적인 분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내가 떨궜어. 나 머리도 걸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잘 와놓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간다잉님께서 네. 아니 무슨 2,500개진 것처럼 분위기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기대가 높을 때 뒤통수를 맞으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800 뚫고 더 가나? 쭉쭉 가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오르자마자 다음 거래일에 바로 빼버리고 네.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더 안 좋아요. 분위기 진짜 안 좋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이 체감적인 게 많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하나를 해주신다면요. 예상했던 수준. 예상했던 수준이다. 저는 딱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좀 흥분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흥분할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집에 거의 싸웠어. 아, 진짜요? 뭐 매일 있는 일이라서. 왜? 어떻게 싸운 거예요? 아니 몰라. 네. 아, 몰라. 몰라 이렇게 반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많이 많이면 또 뭡니까? 저 비꼬는 거잖아. 좀 치워라고. 어쨌든 알겠어. 어쨌든 간에. 1% 넘어서 아까 빠진다 그럴 때요. 네네. 제 생각에 1.3% 이렇게 빠지면 이럴 때 사실 언제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지만 1%안 짜기면은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만 봤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1% 이상 2% 이상 안 빠졌죠. 네. 1.23%. 네, 그 정도면 오케이. 괜찮고 한미반도체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좀 괜찮다 하는 그러니까 빈집털이 아니고 약간 미드레인지급. 예, 뭐 저기 뭐지? 이노스 첨단 소재, 오늘 아침에도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리포트 나오는 것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네. 하다못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APR 그것도 뭐 엄청 오르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살아 있어요. 근데 그걸 탁탁탁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1% 내면은 오늘 미국이 또 뭐 1% 이상 빠지지 않나. 괜찮다. 엔비디아 한 10% 빠지는 거 그거 그렇게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아주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며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PSY님께서 네. 서운하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어떤 점이 계셔가지고 서운할까요? 네. 이렇게 공감 떨어진 거에 대한 그런 공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을 PSY님이 또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좋을 네. 것 같고 저희도 뭐 사실 여기서 같이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조금 더 아이디어와 전략을 찾아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또 저희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시 18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뭐 오른 종목들 코스피 대형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네. 떨어진 종목들이 한화시스템, SK이노, 에코프로, 머티, 한국전력, 하이닉스, 이노텍, 오리온, KB금융 뭐 이런 종목들 쭉쭉쭉 한 2%에서 7%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오른 종목은 GS, HD 현대일렉트릭, 두산로보틱스, 알테오젠. 알테오젠 맞아요. 휴젤. 아니 뭐 GS랑 네. 코웨이, 두산로보틱스 이거를 왕짱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포트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하는 장에서 이 그동안 비중이 많았던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수익률은 좀 안 좋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님 수급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지금 좀 이제 마감까지의 집계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오늘 야간 선물이 좀 빠졌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선물의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러니까 장중에 9일 동안의 평균치를 조금 이탈을 할 뻔했는데 다시 매수로 좀 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감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한 1% 이내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똑같잖아요. 야간 선물이 0.78 올랐을 땐 지수가 1% 정도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상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언제든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물 매수의 누적량이 지금 어느 정도 밴드 목 위에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는 과정에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확실하게 뚫어주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지수는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서 좀 기회를 찾을까요? 알테오젠, 네. 리가켄 바이오, 아까 툴젠 이야기도 좀 하는 분들도 계셨고 휴젤도 6%, 뭐 등등 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 상한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불안한 시장에서 아이고 뭐 반도체나 AI 목에 찬 것 같고 2차 전지는 빌빌대고 그동안 조금 대장이었다가 서운했던 섹터가 뭐가 있지? 그래 바이오 한번 올려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알테오젠을 그냥 저는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이전에도 오르기 전에 그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완전 중장기로 볼 거면 이제 삼바 같은 거 그냥 묵직하게 보시면 된다고 했고, 최근에는 이제 알테오젠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그 생각 유효합니다. 요번에 그 이제 좀 전용으로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굉장히 딥하게 파고 계신 애널리스트 분이 네. 한 분 계세요. 그분이 1부, 2부, 3부짜리로 해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1시간짜리로 풀어낸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좀 아이디어가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섹터별로 가는 게 아니라 딱 그 안에서 이렇게 알테오젠 개별 같은 종목. 그런 개별, 개별 종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네, 사람이 저도 있죠. 일단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 같은 그런 기대감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려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높아졌을 때 팍 올랐잖아요. 그런 기조가 나오면 산업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각 기업별의 이런 이슈나 기술 수출이나 모멘텀 플레이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장 종료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윤상빈님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권종근님도 오늘도 땡땡땡 말씀해주셨고, 준비님이 댕댕댕, 구름쌤님 깡깡깡, 블랙님이 동그랑 땡 말씀을 땡좀 해주셨습니다. 쳐라라고 하셨네요. 윈디아이님이 망망망. 오늘 하루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네. 망을 또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금요일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가 들어왔는지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시황 보면서 뉴스도 소화하면서 한번 기회 찾아보죠. 네. 오늘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는 278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참 뚫자마자 바로 떨어져서 좀 서운하셨을 텐데, 어쨌든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84% 좀 하락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더 늘었어요. 14조나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2.67%로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56%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거래 대금은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 6조까지 때 떨어졌는데 네. 다시 한번 8조대 이상으로 좀 올라왔고, 이건 뭐 알테오젠의 영향이 전 단연 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2,300억 정도 매도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외국인도 현물에서 3,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선물의 매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고, 좀 한 8, 9거래일 정도로 평균치를 해보면 한 4천억 이상씩 나오거든요. 4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나오는데, 그 이상의 이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과 현물에서의 좀 지지가 견조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뭐 시장 자체가 일단은 뭐 그 단기 고점에서의 좀 이런 플레이라고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큰 변화를 아직은 뭐 체크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막판에 지금 다시 집계되는데 마이너스 2,100억 원. 그러니까 막판에 조금 더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는 이제 오전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애초에 이제 좀 빅선물에 따른 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좀 괴리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 단에서 좀 일부 차익이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많이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좀 그런 경향이 꽤 셌습니다. 오늘 좀 주요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커 보인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선물에서 베이시스 차는 2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거든요. 전일에 이제 야간 선물에서 시작 장 초반 시작할 때는 또 이게 역전까지 됐었는데 다시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될 확률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장에서 또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강하게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조금 뭐 보합권이나 강보합권으로만 끝나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다시 한번 2,800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너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0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중요 의제로 좀 높여보자라고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더 올라가진 않고 오늘 얼마인가요? 맞죠. 네, 1,388원 30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0.26%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달러의 강세화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엔도 지금 많이 158선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다른 부분들에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일본과 중국 환율 관찰국으로 좀 지정한 거 또 유럽 지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 안 내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상대적인 달러 강세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뭐 외국인은 한 3천억 팔았고 그리고 선물에서도 2천억 팔았고 기관도 오늘 살짝 매도세였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다 쉬어갔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코멘트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다.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내려간 것이 그 단기에 오른 거 밸류에이션 어떤 그런 부담이잖아요. 미국 시장 5,500, 그렇죠. 5,200 돌파하면서 한국도 저기 어떤 상징적인 2,800을 돌파하면서 기대 플러스 약간 걱정이 동시에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안함 아닙니까? 결과값으로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눌렸다는 거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 최근에 아주 매치 한 일주일 남짓은 우리도 많이 따라갔어요. 이렇게 각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을 할 수 있는 또 마음이 있었고 환율도 우리는 좀 트리거가 된 네.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오늘 0.8% 빠진 거면 코스닥 0.5%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개수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우리가 대형주나 아니면 똘똘한 거 중형 정도로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선주를 중심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렇으면 반도체가 오늘 빠졌다 하더라도요 이게 골고루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 40% 나머지 40% 반도체 40%하고 나머지 한 30% 하고 나머지 30%면 오늘 안 깨집니다. 믹스를 잘하면. 근데 이제 아니 왜냐면 김정현 본부장님은 반도체 46% 포트에서 절반입니다. 미국, 한국 그렇지. 합쳐서. 그러니까 미국 반, 네. 한국 반인데 미국으로 쳤을 때 엔비디아 물론 당연히 산 가격에서는 플러스겠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지금 10%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또 떨어져도 사실은 이상할 건 없어. 잠깐만. 근데 고점에서 산 걸 기준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 똑같은 얘기인데 그 저기 뭐죠? 그 전력도 마찬가지고 내려갔을 때 샀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예전부터 한 열흘, 보름, 한 달까지 몇 주 전부터 예상한 걸 쭉쭉쭉 포트를 비중으로 높여 반도체 왔으면은 오늘 빠진 거는 40몇 프로도 나머지 30% 갖고 있는 다른 걸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빠져. 그러니까 오늘 이게 0.8인데 1% 이상 포트에서 빠졌다? 난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포트 잘못해서 그래. 나 모니터 포트 하는데 내 건 안 빠졌어. 난 뭐 0.3%만 안 했어. 빠졌어. 제 모니터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그걸 내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상대가 다르니까. 그렇죠. 종목도 어쩔 수 다를 없는 거고. 거고요. 그 엔비디아를 안 사고 또 브로드컴을 샀으면 오늘 뭐 다 오늘도 괜찮았지. 그게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야. 포트 구성 자체가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네. 하고 계신 것 그 같아요.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제가 했을 때 어저께 2,800 했을 때 자꾸 이렇게 저 하는 분이 왜 안 올려 그러더라고. 코스피 오피셜리 안 올리냐고. 제가 신한의 그 경제 이코노미스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할 때 그 비중국적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네네. 네. 한켠에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이 코스피를 못 올리는 거예요. 지수 상승을 올리지 근데 않았다. 돌고 돌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기준은 엔비디아가 한 10% 이상 빠져서 한 달 간다든지 또는 20%까지 빠져서 한 주 간다든지 그러면 조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근본적인 조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단기적으로 그거 얘기하면은 좀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야기는 많이 하셨고 네. 결과론적으로 다음 주에 2850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떨어졌던 종목 그리고 오늘 좀 쉬어갔던 종목 이런 것이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포트를 설정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우리의 목표치,
뭐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포트를 꾸리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은 중장기 포트를 뭔가 이렇게 만드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식이 특히나 신고가에서 움직일 때는 이게 좀 변동성이 당연히 생겨요. 신고가라는 얘기는 만약에 시장에서 좀 주목되고 있었던 산업군들이나 그런 것들로 잘 편성을 하셨다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좀 수급 쏠림 그리고 특정 산업군들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2월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건 뭐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만약에 소외되는 산업군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면 그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도 언젠간 다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그 시기들을 좀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고점 라인에서 하루 이틀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스닥도 신고가에서 5일선 이탈 안 되는 하락봉이 나왔고요. 네. S&P 500도 32번째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5일선을 안 끼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수단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멘탈 관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가상 좀 이제 장중에는 살짝 이렇게 이탈을 할 뻔했지만 총가상으로 어쨌든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신고가 라인 부분에서 5일 평균치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하루 이후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이 되시면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트를 유지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이 되신다면은, 그래서 한번 이제 내가 너무 과하게 포트를 설정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 하루하루의 등락폭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2% 빠지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더 먼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편안하게 좀 움직임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한 5% 정도 이상 빠진다. 그때는 레드 시그널이죠. 오케이.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5% 이상 또 빠지면 그러면 그거는 경고 의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야,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걸 끄집어 내려고 애를 쓰는 앵커님도 못된 사람이에요. 아직 끌어내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지. 나는 내가 용기를 편해. 아직 끌어내지도 않았는데. 호흡만 봐도 호흡만 느껴지죠. 그렇지. 나 여기까지 왔거든. 엔비디아 지금 어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성향이 이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 진짜 주식을 하고 있다면은 저도 쫄 수 있어요. 근데 미리 포트를 했기 때문에 안 다친다. 오늘 같은 안 다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5% 빠지고 마이크론도 별로 없고 미국이 한 1% 더 빠진다. 그러면 저도 아마 제 포트 40%의 한 반 정도를 돌고 다시 다른 쪽에 한 30% 있는 거를 조선이나 다른 쪽에 이거를 한 20%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은 오늘 요거 가지고 판단하게 이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틀릴 수 있으면 내일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저 제목, 오늘 방송 제목 찐 것도 저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설레발 친 거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두 분과 같은 뷰예요. 오, 나온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주. 다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5% 빠지면 우리 시장 모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5% 빠지면 오늘 어차피 한 2, 3% 빠졌잖아요. 8%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장도 그 덕에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지, 오늘장 사실 그게 시장의 눈높이입니까? 왜냐면 제가 완전 개미의 표본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면 아직 못 산 사람이 있으니까 엔비디아 더 빠지면 사겠다. 근데 그럼 만약에 8% 오늘 애매하게, 그러면 어저께 3% 빠졌으면 오늘 5% 아니고 3.5%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장도 1% 빠지니까 0.8% 빠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꼬리에 꼬르는 거는 계속 있겠죠. 그럼 그때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일단 기준은 한번 던져보는 거 보고요. 미국 1%, 그 다음에 엔비디아 5%.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시장이 지금 엔비디아 딱 하나만 바라보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면 언제든지 전략을 바꿀 유연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큰 변수로. 프로그래서 1%는 저는 포트 한 반은 바꿉니다. 그게 오케이. 보통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거를 동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매일 방송을 하지만 맞아요. 섹터도 섹터, 종목이면 종목, 매크로면 매크로 이걸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그럼 우리가 뭐 운용사 하나 차렸지. 맞아. 부자지. 내가 이미 펀드 하나 부자지. 만들지. 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네.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세우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도움이 있지 될 수 않을까 있다. 이런 생각. 저희도 몰라요, 못 맞춰요. 근데 그 확률을 높이려고 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확률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저희 같습니다. 4명만 있어도 다 다르잖아요. 의견이. 그러니까 네. 나도 지금 쇼쟁이처럼 자꾸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다 의견이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참 문제 어떻게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섹터로 가보면요. 짜잔. 짜잔. 드디어 상승 섹터. 변압기가 다시 최상단에 얼마 만이야? 올라왔습니다. 와. 한 열흘 걸리나 보다. 근데 사실 변압기는 요번에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되게 좋은 것도 맞고,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워낙 빠르게 차트 회복이 돼서 너무 좋긴 한데 나머지 쪽이 사실 조정이 좀 강했거든요. 뭐 LS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쪽은 산업이 너무 좋은 것은 너무 팩트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불을 뿜어줬고 정부의 정책까지 좀 붙으면서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번에 좀 이렇게 눌림목에서 잘 하신 분들은 정말 실력자 네, 스스로를 칭찬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전고점 뚫었어요, 쟤네들? 전고점 향해 가고 있는 향해서 걸로 알고 가고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고점을 LS 기준으로,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아니요, 기준은 항상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네.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최고가네요, 오늘. 신고가네. 네, 신고가. 뚫었네. 근데 LS나 이런 애들은 신고가가 아니에요. 네. 그럼 HD 현대일렉트릭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한 2주 반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뭐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은 괜찮은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아직 기술적으로 좀 애매한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국장에서 오히려 재룡산업이나 네. 뭐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세게 갔거든요. 재룡 전기는 17% 네, 올랐습니다. 그건 재룡산업이 이제 상한가 네. 한번 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번에 다음번 MSCI 지수 편입에 대거 들어 있습니다. 변압기가 뭐 LS 일렉트릭 등등등 막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0개? 뭐 12개 이렇게 종목 들어가 있고 네. 증권가에서 잘 정리한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료. 음식료 또 왔어요? 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라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장중 10% 넘게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2% 가서 전고점 근처까지 와서 끝났는데 70만 원 다시 왔네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가 잘 나와 버리니까 다시 한번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 해서 삼양식품 가고 뭐 농심도 같이 쫓아가는 흐름이었고요. 조선주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죠. 이제 뭐 군안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뭐 요즘에 조선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 성향만 맞으신다면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묵직하게 하는 거 좋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서 좀 조선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상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라인 부분인데 이게 일봉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랑 주봉에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월봉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은 상당히 큰 시세를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좀 참을성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변압기 쪽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항상 1등이에요. 네. 1등인데 제가 HD 현대일렉트릭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거 다음에 토픽으로 그 HD 현대일렉트릭을 빼고 변압기에서 뭐 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LS가 토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좀 정정하고요. 네. 일단 화장품 쪽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실내콘투가 다시 불을 뿜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영향이 높은 화장품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이제 VOE의 8.6세대 디스플레이 수주가 나오는 게 그게 페이지 1이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수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수주에 대한 이런 지역이나 기관들이
다변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반 좀 좋았고요. 피팅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다 말아서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가 이제 엑슨모빌 관련된 모멘텀이 터져 나오면서 이 거래를 연달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이죠. 러시아랑 북한이 이제 좀 협업하고 완전한 이제 뭐 서로 공격받으면 이제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우리 재검토할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총알이랑 이런 거 파는 풍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종목도 좋았고요. 저 오늘 이 뉴스 봤는데 뭐? 북한이 군사 분계선 또 침범했다고 이런 것도 방산에 계속 영향을 그렇죠. 줄까요? 그런 게 이제 빅텍이나 뭐 이런 한일단조나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군사분계선 침범하는데 의미가 있냐고. 침범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그 도발이죠, 도발. 이렇게 하는 윗동 거죠. 쳐들어온 그러니까 뭐 의미도 없는 거를 왜 자꾸 저렇게 노이즈를 맞아 북한한테 써버린다. 북한한테 얘기하냐고. 아니 우리나라 북한한테? 침투하면 더. 북한한테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네. 근데 의미 없는 짓 한다고. 이런 거 조금 하다가 나중에 좀 큰 거 한 적이 과거에 한 3-4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뉴스에도 어제부터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누적되다 갑자기 제대로 한번 공격 당하는 게 우리 연평도도 그렇고 다 이런 거 있다가 나타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있어봤자 근데 국지전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빠지면 아마 사들어갈 걸. 야차하고 좋다 그건 아니지만은 기억 속에서 그거를 사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북한 리스크로 방산 섹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시장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나쁘게요? 그럼 터지기 전에는 영향 안 받죠. 이런 짜잘한 터져봤자 그날 거는 하루씩일 테니까. 네. 오케이. 오물풍선도 얘기하시는데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에는 메시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삐라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는 쓰레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오물풍선을 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 인부는 비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뭐 쓰레기나 아니면은 그 강아지 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오늘 조선은 그 뉴스도 있었죠. 오르카 네. 잠수함. 네, 그거 제가 부남 그거, 얘기한 게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드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오를만 했고 계속 가겠다. 저는 조선. 조선. 반도체 다음이라면 저는 조선을 착할 겁니다. 비중을 다음에 높인다고. 반도체 다음 2등이 조선이다. 조선은 좀 멀리 봐야 되는 멀리 섹터잖아요. 머리 보면 되지. 그러니까 조선의 사이클을 한번 이전에 한번 진짜 차화정이 대박일 때, 특히 조선이 진짜 어마어마할 때 매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요 사이클 한번 크게 왔을 때 진짜 조선은 엄청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거의 10년 만에 왔죠. 10년 넘게 만에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항상 토픽은 변압기이긴 합니다. 변압기이긴 하고 뭐 근데 오늘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변압기도 좋고 조선도 좋고 저는 뭐 화장품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바이오는 근데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방사는 이거 좀 이렇게 오리지널 방사는 아니에요. 여기 오리지널 방사는 아니죠. 테마성 방사. 테마선 방산. 네. 조선은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늦어도 3분기부터 좋아져요. 왜냐하면 과거에 21년 이전에 저가가 아니고 고가가 들어오는 게 본격적화 돼요. 그래서 1, 2, 3월 달에 아까 쉬었던 거는 그 수주가 작년에 워낙 좋아서 수주가 크지 않다는 선입관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로 하고 넘어가는데 코스트 측면에서 외국인이 숙달이 돼가지고 코스트도 부담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대세가 잡히면은 아까 보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반도체는 계속 사이클에 대한 악유가 될 텐데 올라갈수록 AI 때문에 이거는 잡히면은 내년 말 내후년까지 쭉 갈 수도 있어요. 27년까지, 26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포텐셜, 시가총이 작으니까 이걸 30% 실으라고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파이크님이 7,500원 보내주셨습니다. 명행 삭발한 거 안 보게 되어 감사드리며 물론 장은 오르기를 바라긴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네요. 네, 7,500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락 섹터까지 보고 질문해야겠다. 네. 하락 섹터 보고 제가 송곳 질문할 테니까 두 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자, 하락 섹터 봅니다. 막 벌써
벌써 아픈데요. 아, 그거는 심리적으로 아, 뼈병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하락섹터 뭐죠? 네, 하락 섹터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사를 제가 넣어놨어요. 방사를 넣어놨습니다. 아유, 제가. 왜 출산이 나는지 알겠어.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기쁨도 있지만 고통. 주가 빠진 거잖아. 출산의 네. 고통. 쭉 네. 빠졌어. 맞네. 네, 뭐 정부 정책인데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깨끗한 나라. 낸다라고 해서 과연 아기가 바로 이렇게 무럭무럭 나올까 싶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내가 일찍 졸업하면은 애기 일찍 갔나요? 어서 이상한 얘기 나오더라고. 아, 일찍 졸업하면 애기 일찍 낳냐. 오케이. 출산. 네. 한 번 올랐다가 오늘은 또 쭉 맞았죠. 빠지고. 네, 근데 네. 이거 아마 자주 등장하긴 할 거예요. 그러겠죠. 또 정부에서 또 막 이거 한다 하면 또 샥 샥 올라갔다가 올랐다가 또 빵 샥 빠졌다가 빠지고. 어우 될 거고 자동차는 뭐 수출 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조금 일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뭐 기아,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있었고요. 애플 관련된 종목군도 좀 눌렸고 방산이 오늘 좀 크게 떨어졌죠. 하나 시스템,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단기적인 세론 뉴스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했었던 거에서 긍정론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지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산, 자동차, 애플, 방산, 반도체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송곳 질문 갑니다. 송고 조롱 갑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이 아까 네. 조선을 말씀하시면서 네. 실적을 그 요인으로 이분기 요소로 실적.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지금 실적 시즌 오니까 이제 실적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같이 가니까 여기 같이 가는 거고 네. 조선은 실적 잘 나온다고 하고 자 이제는 왜 또 88? 아 여러분 요거 잠깐만 질문하기 전에 요거 한 번만 해봐요. 요거 위에서 바람 직방이어서 여기 너무 지금 추워요. 칼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엄청 추워요. 모자 쓰시는 것도 모자, 머리가 그래서 지금 추워서. 직방으로 바람이 와가지고 너무 차가워요. 여기가. 먹부리라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고 민트도 여기 저도 지금 항상, 밑에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전기장판 깔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 지금 실적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 네. 혹은 아까 바이오 상승 섹터에 알테오젠밖에 없더라고. 너무 서운한 거야. 왜냐면 코스닥에서 오늘 잘 간 애들은 다 봐요. 알테오젠, 보로노이, 메디톡스. 휴젤, 메디톡스, 그 다음에 펩트론, 요 HLB 이런 애들이 코스닥을 엄청 방어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제약바이오 슬슬 이렇게 싹 몰아가보는 게 좋을까? 혹은 실적 나오는 애들만 실적 시즌이니까 쳐다봐야 될까?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히 실적이죠. 제가 상승을 계속 외쳤던 것도 실적 기반이고 수주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테마주 아예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펀더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하이 리스크를 생각을 할까요? 하이 리스크를 안 해도 잘 보세요. 변압기 쪽도 실적 기반으로 움직인 산업이잖아요.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100%도 넘게 올랐죠. 대형주 같은 거 했어도 많이 먹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우리 10만 원 전. 저는 처음에 3만 원부터 여기서 얘기했어요. 와, 10배도 넘게 30만 갔잖아요. 원. 그리고 네. 뭐 이제 지금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한 농심이나 사냥식품 요것도 사실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가잖아요. 오케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다 50% 100% 이상씩은 다 갔어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 소형주 그리고 이슈 테마주를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위험하지만 얻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 이거 큰 돈 놓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산업 기반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사이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박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저는 리스크를 감수해서 그렇게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 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 그냥 묵직하게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산업에서 뭐 2%든 3%든지 조금씩 누적해서 복리 누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훨씬 더 건강한 게 이제 다른 섹터일 거고 바이오가 하루하루 뭐 일희일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테오젠을 너무 좋게 보고 있지만 알테오젠에서 50% 이상의 물량을 태운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30% 이상의 물량을 태운다는 것은 내 계좌가
절반 이상은 박살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과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외국인과 이런 기관은 요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정말 대형주 위주의 그런 수급으로 쏠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고 대형주는 좀 쉽지 않고 소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라면 저는 뭐 이제 명예코가 얘기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바이오 정말 좋아하는 분의 150% 동감합니다. 150% 어구리. 얘기할 거 없죠. 그렇죠. 성의 없는 게 아니고 동의해줄. 네. 성의 없는 게 성의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오래 같이 하다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달라진 점도 더 달라지는데 공통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조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바이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케이. 누나 하나 남았다. 도와줘봐. 근데 제약바이오 솔직히 간다 누나. 지금 알테오젠 차트 봤어? 알테오젠 보로노 이거 차트 봐봐. 아니, 그러니까 기절한다. 기절해. 알테오젠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는. 네. 그런데 기절해요. 문제는 보로노이도. 똑같은 얘기인데 보로노이 봐. 와. 메디톡스 보여줄까? 네, 보여주세요. 메디톡스. 요거는 이제 차- 위아래 딱 갇혀 있잖아요. 네, 딱 차트도 한번 휴젠.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떡할 거야 이거? 햅트론? 근데 좋은 점은 정배열로 차트가 바뀌고 HLB? 있는 게 좋긴 한데 이야. 사실 저는 명행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뭐야? 그래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잘 나오는 거 두고 이거 살 거예요?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했던 것만큼 실적이 크게 반영된 적이 있었나? 얘기했다. 미쳤다. 그걸 감안하고도 이 종목들 사나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 나 머리 아파. 그리고 여러분, 에어컨 막 그러는데 여기 중앙냉방이야, 중앙냉방.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에어컨은 하나도 안 틀고 있어요. 자. IFC에서 틀어주는 겁니다. 제가 슬쩍 이 얘기 길게 할 게 아니긴 한데. 네. 슬쩍 얘기하는 것을 네. 우습게는 안 보시겠습니다만 네.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도움이 돼요. 아까 효성 첨단소도 얘기했고 어저께 이녹스 첨단소도 얘기했잖아요. 슬쩍 얘기할 때 그게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그거 다 올랐을 뿐만 아니고 수급이 다 좋은데 그런 것만 사도 바쁜데 그렇죠. 근데 알테오젠은 좋아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그때 13만 원, 20만 원 왔다 갈 때 누구는 13만 원이고 누구 30만 원일 때 제가 김장현 씨 아무것도 모르는데 반도체나 하시지 왜 아는 척하냐고 막 그때 그래갖고 제가 그 애널리스트하고 막 개인적으로 막 통화해가지고 다시 또 알려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 친구 목표 주가에 그 10%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종목도 그 종목도 이게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달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쫄아가지고 20% 이상 투자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쪽 성향은 원래 그렇다는 거지. 민준아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만하자 예, 하시네요. 방송이 네. 잔잔하니까 금요일이고 하니까 아, 그렇죠. 한번 끌어올리려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홀로 서서 바이오를 외치다. 저는 6월 21일 4시 2분. 뭐 하는 거야? 바이오가 다 좋긴 한데 바이오는 물렸을 때 완전? 답이 안 나와요. 바이오에서 비중을 실었는데 물리면요. 네. 절반은 진짜 날아간다고 저는 보시면 돼요. 절반 반 날아갈 수 있어. 네, 절반만 날아가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다른 종목으로 또 절반을 채워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지. 명행의 매사기를 잘 믿긴 하는데 6월 들어서 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2,850 안 갔잖아. 6월 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아유. 2차 전지 말했죠. 지금 아까 또 봐봐라. 바이오 밀고 있죠. 도곡동 단타 형님이 아직도 네. 막 다음 주에 삭발 남았다 말씀하시는데 아유 아직도 삭발 얘기입니까? 지나갔어 끝났어 이제. 아니에요. 에헤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니님이 또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 진짜 너무 많이 터져요 요즘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안 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안 옵니다. 예,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본부장님 솔직한 뷰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하는 말 해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준 위원들 연설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진행하면 안티 아니야요? 마지막에서 틀렸어. 아니 좀 약간 그것만 이상한데? 그것만 뺐으면 너무 좋았을 글쎄 텐데 말이야. 왜 세한데. 하필이면 연준 알겠습니다. 사방이 적이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생겨요. 좋은 말이었는데. 리님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아이고. 뉴스만 빠르게, 따닥 지나가고 네네네.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쭉쭉 지나갈게요. 그러면은요 근데 대왕고래 어쨌든 좀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대왕고래 해야 돼요. 네, 아. 그 대왕고래 논의 킥오프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GS
또 이제 GMS가 참여된다라는 것 맞지. 때문에 GS랑 뭐 GS 글로벌 좀 급등이 나왔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또 이거 참여한다라는 또 얘기 나오는 거에다가 플러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전력망 화충 이거 이제 특별법 관련된 이슈가 이미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전력에 대한 추가 필요가 있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마 이거 조그맣게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맣게 뉴스 하나 찝어와서 대한전선에서 막 수주 많이 받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LS 쪽에서도 또 수주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짤막짤막하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우크라이나 무기는 요거 얘기 드렸고 그다음 화장품 수출 유지인데 요 보시면은 6월 20일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 전월 대비 5% 늘어났어요. 대신 거래일로 봤을 때는 전월 대비는 좀 떨어졌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 주요 지역 요즘에 LG 생활건강이 왜 무너지고 나머지 미국발이 강한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48% 늘었고요. 중국에서 26%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은 미국이 무조건 멱살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랑 색조 모두 좋았는데 미국발 그래서 오늘 실리콘2가 다시 날른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뉴스 짧고 굵게 뉴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너무 빨리 넘어갔으면 하나하나 또 다시 돌려보시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힘들었던 시장 금요일 그렇게 마냥 유쾌하지 않은 시장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창범 부장님부터. 네, 직관적입니다. 그냥 뉴스 보면 딱 나옵니다. 이거. 와 진짜 근데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헷갈리는 진짜. 거네. 오늘 그림 잘 뽑았죠. 와, 네, 맞습니다. 약간 무섭다. 무섭다. 이거 그거 타는 거 아니에요? 기계. 롤러코스터. 기계. 오늘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휘 하고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 네. 또 다시 후 하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뭐야? 지금은 이게 슝 하고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 때 막 와 이러면서 막 타는데 내리고 나면 뭔가 시원하고 뭔가 재미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벨트가 없으면 벨트 있잖아요. 오늘 벨트 다 있어요.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벨트가 없었잖아요. 막 연필로 찍고 했잖아요. 그렇네, 암벽타기. 그렇네. 하지만 오늘은 안전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료로 바꾼 건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니요. 아직 못 바꿨습니다. 아직 못 박았어요. 계속- 6월 21일인데. 오늘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GPT를 결제를 해서 한번 바꿔. 왜냐면 여기는 소가 자꾸 똑같이 나와요. 이거 젖소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 저소 제가- 지겨워. 네, 좀 바꿔줘 이제. 유료를 해서 그래도 요거 새로운 손데. 저형 그 유료 결제는 금리 나갔다. 한 달로 계속 기대감만 주고. 아니야. 이거 왜냐면 밀어줘. 연준이 여기 있네. 2달 동안 정산을 네. 못 받다가 오늘 받았어요? 아까 이제 이거 하면서 보니까 오늘 오케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료 번호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롤러코스터를 또 소에 대입해서 네. 좀 급락의 롤러코스터의 시장을 하지만 벨트는 있었다. 벨트는 있었다. 네. 오케이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오늘 한마디는 안 하고 지금 리포트가 워낙 많아서 쭉쭉쭉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부터 볼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진짜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네, 쭉쭉쭉 이 보면서. 페이지 효성 첨단 소재 맞죠? 이게 며칠 전에 나왔어요. 효성 첨단 소재 모안에서 타이어 보강제, 뭐 탄소성 이런 관련되는 회사고요. 시간이 바쁘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쪽 그 R이 교체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뭐가 맞아요? 실적 좋고 업황 좋아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신한에서 효성 첨단 소재 관련된 이야기. 펀더멘탈 견고하고 주가가 좀 과하게 약세다. 그래서 유럽 교체용 타이어 뭐 이런 수요들이 증가하는 거 네. 이런 걸 한번 챙겨보자. 동의한다. 동의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목표 주가 있었나요? 목표주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미안해, 까먹었어요. 오케이. 아직 여유가 있을 어차피 겁니다. 뭐 한번 보면 네네네, 되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이녹섬 선생 어저께 얘기했죠. 이녹첨.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거는 LG 스프레 같이 TV 쪽 잘 팔린다는 얘기했죠. 넘어가고. 네. 그다음 APR. APR 얘기 이건 채팅에도 뭐 있었어요. 간단히 그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이게 53,000원이니까 왜 목표적 다 빼먹었지? 네. 리포트 잘 썼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서 APR 와. 수출 성장 중심에선 리더. 카메라를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읽었는데 네.
스토리 내러티브 동의합니다. 목표 주가는 모르겠어요. PER이 30배 줬거든요. 네. 근데 성장성이 30%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바로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방향이나 얘기는 말됩니다. 오케이. APR 오늘 39만 9천 원. 네. 딱 여기서 마무리가 또 됐네요. 빨리 넘어갑니다. 목표 주가 얼마라고요? 5만 원. 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여기가 아직 여기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 얘기죠. 어저께 나온 거 카페24. 카페24.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유튜브 쇼핑.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네. 동감합니다. 목표 주가도 동감합니다.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안 적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는 뒤에 끄트머리에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안 적어놓고 이렇게 표에 보니까 기업 가치를 1조 3,870억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유튜브 쇼핑이잖아요. 이 가치가 1조 1,200억으로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안 내놓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될 겁니다. 엊그제 올라서. 근데 그러면 그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어떤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는 조그맣게 기업가치 적어놨으면 그거 나누기 주식 수하면 TP야 목표 주가라고. 근데 안 적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무슨 심리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PER을 주기가 어렵다는 뜻인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 이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가 아니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 근데 제가 만약에 센터장이면은 좀 뭔가 어드바이스 좋겠죠. 근데 굳이 추천하면 이게 약간 작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논란이 있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자기만이 하잖아요. 리스크를 안기가 싫은 거니까 뒤에 볼 사람만 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PER을 몇 %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 PR이 아니고 이렇게 GMB 해가지고 계산한 게 있는데 느낌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읽어보시죠. 지금 시총이 9,900억이면 거의 1조잖아요, 사실. 네, 38% 그럼 나오는데. 38% 남았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 불러도 1조나 해? 카페24가? 많이 올랐어요. 유튜브 빼면 뭐죠? 유튜브 빼면 나머지 거는 2,700억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같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카페24 진짜 유튜브 쇼핑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고점이다 아니라 할 때 AI가 버블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믿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나치게 HBM을 캐파를 늘리면은 지금 늘려도 올해는 강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내년 하반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오버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리포트 보시고요. 그 넘어가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바쁘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요거 하기 전인데 아까 저기 제가 타방송에서 넥스틴 얘기 어저께 넥스틴 넥스틴 얘기해달라고 잘 나가다가 채팅했어요. 훅 빠졌어요. 네. 강성부 펀드가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KCGI. APS가 팔았어요. 그래요. 그게 기사가 오후에 끝에 나왔네요. 임팩트가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강성무 펀드가 하면은 그 의도가 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의도가 나쁜 도로 해석했는지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상 가격이 아마 지금 종가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근데 13%밖에 없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제가 분석할 지금 방법은 없고요. 그 변동성이 좀 거시기하죠. 근데 펀더멘털적으로는 넥스틴의 핵심적인 거는 크로키라고 걔네 신제품 하는 게 있어요. 크로키? 그 이름이 희한한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7월 달에 콜 테스트 뭐 샘플 해가지고 나가는 게 그 첫 번째 세 가지 뉴 프로덕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펀더멘털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던 주가가 이거 파는 거 기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막판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는 뭐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강성분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는 코멘트 못하죠. 강성분 졌잖아요. 그 대한항공이랑 싸우다가. 그러니까 강성분이 이걸 샀잖아요. 샀잖아요. 이거 산 거잖아요. 7만 4천 원에 얼마 전에 샀다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 판단은 지금 보류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거는 보류의 행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펀더멘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펀더멘털 리포트하고 그거 일주일 전에 나온 거 오늘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주인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아, 주인이 펀더멘털은 바뀌었다. 그대로야. 내용은 그대로야. 근데 네. 주인이 바뀌었어. 네. 근데 이게- 주인의 뭐 히스토리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모르겠다고. 알았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강성무 펀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인수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성무 펀드가 어떤 임팩트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아. 더 이상 don't ask me anymore. 김정현 본부장님이 가끔씩 이렇게 우리한테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루마루 약간 힌트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넥스틴이나 이런 거는 손바뀜이 A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게 B라는 사람이 갑자기 가져가 버리면 그쵸. 스토리가 많이 모르겠다. 달라질 수 아니 있죠. 꼭 A가 아니고 B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성부 얘기도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사람이 될까 안 될까 난 잘 몰랐던 거죠. 펀더멘털은 변화가 없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펀더멘털 전화 1밖에 못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오늘의 메인 하나. 다 얘기해 주시면 그거 하이닉스랑 뭐 그 얘기 하려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30만 원, 10만 원. 아 미안합니다. 아침에 이걸 얘기했는데 타 방송에서 그 2시 그 M 방송에서 이걸 네. 먼저 얘기했는데 매일경제? 아니 M 여기 MTN 아니 하여튼 뭐 머니투데이. 근데 거기서 뭐 CR이 안 맥힌 것 같아서 다시 여기 한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CR 먹히는지 모르겠다. 자, 7번분 몇 번까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CR이 먹힙니다. 여기서도 안 먹히면 이 자료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여론조사. 폐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론조사 기간. 자, 제가 한번 펌프 질러볼게요. 네. 삼성전자 10. 아니 2,800 되니까 우리 2,900, 3,000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으로 단순화시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케이. 한미전자까지 삼전 10, 한미 20, 한익 30. 와, 요거의 30. 돌파 조건 네. 무엇이냐? 첫 번째 얘네가 스스로 안 하고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첫 번째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의 침투율.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는 오바에서 캐파 늘리지 않기. 세 번째가. 네. 이겁니다. 엔비디아 180달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음 주 말고 다음 달, 다음 분기. 될 올해 것 내로. 같아요. 오케이. 그거 더면 가능성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온디바이스 AI PC 이제 나왔죠? 6월 19일 어제 나왔잖아요. 그게 PC가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주인 사람들이 1년 내에 10명 중에 3명은 이거 살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게 되면은 메모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게 따라오면 뒤가 늘어나요. 그럼 반도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올해 실적이 아니고 이거 올해 실적 아닙니다. 내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뒤에 나오지만 80조, 하이닉스가 40조라는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의 트리거가 되는 게 HBM만이 아닙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네. 세 번째 뜨뜨미지근하네. 왠지 알겠네. 수요가 엄청 좋다 해서 네네. 삼성 하이닉스가 HBM 투자를 올해 많이 했잖아요. 네. 올해까지는 거의 다 됐어요. 내년도 투자는 올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4, 4분기 대비했을 때 내년 4, 4분기의 캐파가 5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것이 오버서프라이를 야기시킬지 잘은 모르지만 오버서프라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건 네거티브 갑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됐죠? 벤치마크하는 회사 첫 번째, 두 번째 수요, 세 번째 공급입니다. 이거 기준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주식의 전제 조건 중간에 금리 인상하면 안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 안 돼요. 인하를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전쟁 더 이상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외부 여건은 갖추어졌다. 어떻게?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왜 반응이 뜨뜻미지근한지 난 알았어. 알았지? 왜요? 지금 저 내용 기억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보라 그러면? 안 되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AI PC 침투율, 스마트폰 침투율 30%, 뭐 5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기준이 되는 숫자가 없잖아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알아요? 침투율? 5%, 몰라요. 7%.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없는데 침투율 30% 자,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저는 경청했어요. 배우려고. 경청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제일 뭐냐면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뭐라네? 네, 뭐라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100페이지, 200페이지는 이거의 한 곱하기 30배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간략한 거잖아요. 180달러 엔비디아는 PR이 얼마고 이게 다 숨어있는데 제가 다 필요 없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AI PC가 이제 나왔는데 네. 페니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겠죠.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니까. 저한테 10분 아니잖아요? 유자님이 또 우리가 잘못했네. 자격 없어요, 여러분. 7,200분. 자격 있으세요? 나는 열심히 들었는데도 온다는데. 그래서 기억하면 돼. 기억하면 됩니다. 또 반만 셌다고. 엔비디아 180.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30%. 30%! 삼성 하이닉스 캐파 50%. 50%!
그 기억하면 매크로, 그거 어려워. 클레이나 이거는 된다. 중간 얘기하니까 됐어. 이게 매크로적인 하고 상업적인 거를 아주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히 알려주셨는데 더 이상 못 간단히 할 알아듣는 수가 우리가 없어요. 잘못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간단해? 맞아. 나와보라 그래요. 아니 오히려 저게 그러니까 더 이게 와닿기 위해서는 AI 저 PC 침투율이나 AI 스마트폰 침투율 요런 거나 혹은 뭐 네. 저기 캐파 요런 거를 조금 빼도 되지 않았을까? 약간 살짝만 그러니까 너무 좀 복잡하게 들리니까. 그러면 또 그래서 구체성이 낫지 떨어진다는지. 김장현 씨 준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말로 때운다. 아, 뭔도 모르면서 얘기한다. 아니 리포트 100페이지 있는 거 여러분하고 와갖고 나하고 식사하면서 한 40분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시간이 없잖아. 서로 바쁘니까요. 그래서 간단히 줬잖아요. 이거 그냥 내 캡처해서 갖고 잘못입니다. 있어. 펀드 매니저도 이 이상 더 이상 안 해요. 뭐라 그랬다고요? 시청자분들이 읽는 거는 100페이지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맞아요. 발표하는데 못 이게 쉬운 일 알아듣는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건 그 사람 문제. 맞아요. 지금 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제 그만해달라고 잘못했대. 오케이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2분기 실적 5조. 하이닉스도 남았네. 하이닉스 5조. 이거 간단히 넘어갈까요? 네네. 내년 40조 이상. 네. 그다음에 삼성이 들어오겠죠? 네. HBM에서 1등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뺏기고 40조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30만 원은 영업이익 5조 이상, 메모리 ASP 12% 8%. 요건 뺍시다. 헷갈리면. 그럼 오케이. 내년도 40조. 아, 그게 더 깔끔하네. 중요하죠. 내년 40조. 근데 이게 40조가 앞에 나온 이거 AI PC 침투에 달려있다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델포닉 형님이 잘못했어요. 셀프 퍼니 유 할게요. 삼성전자. 너 퍼니 유. 삼성전자 8조. 오케이.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남았어요. 끝까지 듣고 가요, 여러분. 삼성전자 8조. 8조. 7조도 나오면 아마 좀 실망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HBM에서 만약에 1등을 탈환한다. 올해 말고 내년도. 그러면은 내년도 실적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도 관계 없겠는데 네. HBM 1등 탈환이 어렵고 뭐 마켓시어 35%면 아마 쉽지 않을 거면 네네. 내년도 실적이 70조 이상. 오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될 것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 돼야 될 텐데. 아, 돼요. 예, 이거 앞에 거 안 하면 이거 안 돼. 예. 아니, 저 사장 바꿨잖아요. 오케이. 사장 바뀌었어? 됐어. 한미는 심플합니다. 네. 삼성에 들어가면 게임 끝.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급. 안 들어가더라도 마이크론의 직접 수혜가 확인되면서 공시 나오고 오케이. 연평균 70% 성장하면은 내가 봤을 때 20만 원은 결국 한번 갑니다. 아하. 그래서 코스피로 연결시켜 드릴게요. 오케이. 어제 기준으로 지금 시간이 네,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삼성 하이닉스만 있고 나머지 주식 없다고 가정합시다. 네네.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나머지 주식은 가만히 쉰다고 가정하고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30만 원, 10만 원 된다고 가정하면은 오케이. 2,980 나옵니다. 네. 될 것 같으세요? 어허. 네. 될 수 있죠. 될 것 얼마나 같아요. 빨리? 진짜 될 것 같아요. 30만 원 하이닉스 삼성전자 10만 원 곧 될 것 같으세요? 네. 아 저는 10% 확률. 10% 확률. 삼성전자만 되고 10만 원, 하이닉스는 많이 갔으니까 쉬어. 너 가만히 있어 23만 원. 그러면 2,930 나옵니다. 별차 없죠? 오케이. 10%. 그래서 저는 이 확률을 20%로 봅니다. 현재 2,920원.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재 주가 86,000원 가만히 있고 하이닉스만 혼자 가는 거야. 근데 하이닉스 시총이 작죠. 네.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가면은 이게 시총이 작으니까 하이닉스 혼자 나갔자 2,850에서 2,850. 이거 20%. 10, 20%하면 40%, 나머지 60%.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 가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달렸는데 달랐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앞에 쫙 깔아주신 걸로 계산을 때려보니까 네. 2,850을 갈 수 있을까? 못 간다 쪽에 조금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못 올리고 있는 거다. 오케이. 마음이 갈 텐데 내일도 마음 바뀔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거 일단 지금 오늘의 질문해주셔도 마음은 그렇지. 이것이다. 네.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시간 썼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자, 다 됐나요? 다 됐죠? 다 됐어요, 다 네네네. 자, 그러면 콸콸콸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7,000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콸콸콸. 여러분, 민투인이 또 오늘 하나 살리겠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요것만 듣고 가세요. 가보죠. 네, 요거 꼭 들어주세요.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BGF 리테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평단가 13만 원대 중반이고요. 계좌 비중으로는 약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현재 금액 기준 4%이고 나름 배당 기준 하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코로나 기준 전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주의 한계에 따른 소외주라 수급이 적은 건지 지금이 정말 하방인 건지 배당률 보고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타이밍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한번 다뤄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좋은 뉴스들이 없나 하고 뉴스부터 살펴봤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요즘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면서 맞아요. 유통업계가 지금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편의점 업계에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왔고요. 다음 장 역시 너무 덥잖아요. 덥다 더워. 이른 찜통더위에 편의점 먹거리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네, 전국에서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면서 네. 편의점도 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들고 왔고요. 다음 장도 BGF 리테일 올해 휴게소에 있는 아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입찰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실적을 확인을 해봤는데 분기 실적이 직전 분기보다는 좋긴 한데 사실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일까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흥국에서 나온 그 리포트들 목표 주가가 27만 원에서 25만 원, 18만 원, 이제 16만 원까지 계속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증권사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네. 기존점 매출 신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좀 제가 동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업종은 소비 경기 둔화 그리고 이커머스 채널과의 경쟁 우려가 무관하게 편안한 선택지이기는 하나 사실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이분은 17만 원을 그래도 하향 조정하지 않고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쓰신 사연자분 이 답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여기 댓글도 많이 달려서 이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코로나 기준 전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 유통 관련주의 한계다. 그럼 맞죠. 저게 소외주다. 핵심이죠. 수급이 적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래 달린 댓글 역시 영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질까? 그것도 사실 다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밸류 자체를 적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월 차트인데 와 좀 많이 심각하다라는 월봉? 생각밖에 밖에 안 들어서 저의 결론입니다. BG BGF funny 주가 네. funny you funny you BGF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아니요 주가 자체만 보면 얼마나 뻔히유겠어요. BG funny you BG funny you 고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27분이어서 두 분 네. 코멘트 짧게만 들어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이거는 뭐 오늘 좀 코멘트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네요. 네. 16만 원짜리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은 조금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영이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전부 다 역별일 때는 제가 봤을 땐 이거 어느 정도 낮아져 가서 좀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추세적으로 한 번에 거의 돌리는 확률이 100번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막 주도가 있고 뭔가 엄청난 임팩트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끊는 라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저는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고 한 집 건너 한 집 진짜 200m 지나면은 편의점이고 인건비가 일단 제일 큰 문제죠. 그것도 네. 그렇고 편의점 이게 뭐 결국은 불경기에 또 젊은 사람들이 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 이런 것도 뭐 모멘텀이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싼 거를 찾는데 그게 얼마나 성장 모멘텀이 있을 거며 그러니까. 이미 편의점이 벌써 많은데 PER 어디에 9배라는 어떻게. 숫자가 성장이 없기 때문에 10%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서 PER 10배거든요. 그러면 베스트 해봤자
적정하다. 지금 가격이라고 하는 게 베스트 커멘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진짜 지금 채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네. 뭐 팬데믹이나 뭐 이런 것처럼 특수한 이벤트와 그쵸. 특수한 그런 게, 환경이 퍼지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여름 때문에 편의점이 간다? 이런 것들이 그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두 분 다 손절 의견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좀 힘드실 텐데 네. 이게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다면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주식 그러니까요. 쳐다보기도 싫으실 텐데 맞아요. 어쨌든 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군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 플러스 그게 중심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또 빠르게 또 손절을 하고 또 갈아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일 또 방송도 보고 공부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아유, 콸콸콸. 그래도 콸콸콸 나왔으니까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Funny You, 이왕이면. BGF Funny You. 네. 10%만 딱 반등하면 타실 것 같아요. 10% 정도만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또 덥다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여름 맥주 지나기 전에 뭐 이런 한번 얘기 덥고 나오면서 장마고 하니까 꼭 올라가길 바라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금요일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이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월요일날 모멘텀을 찾아보면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와 여러 가지 미국장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월요일날 큰 웃음과 큰 정보 들고 월요일날 오프닝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삭발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삽살기요? 삭발기. 삽살기? 삭발기. 삭발 기계. 아직도 기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